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소식을 전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울산급 배치4 사업 입찰이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유찰되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호주의 우리 K9 제조 공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해병대를 위한 고속전투주정의 건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급한 소식으로 울산급 배치4 사업이 유찰되었다고 하는데요. 울산급 배치4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나라의 연안호위함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1차의 인천급, 2차의 대구급, 그리고 3차의 충남급에 이어서 4차로 진행하는 연안호위함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함선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현대식 전투함이었던 광개토대왕급을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4 사업에서 6척의 함선을 건조하기로 하고 사업비를 3조 2,525억을 책정했는데요. 이번에는 1차 사업으로 1번 함과 2번 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7,57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7월에 예정되었던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찰되었습니다. 좀 황당하죠? 솔직히 이 사업 자체가 좀 황당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분명 새로운 신규함을 건조하는 사업이지만 설계 사업자 선정 없이 바로 건조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전에 이루어진 3차례의 연안호위함 건조 사업에서는 함의 설계 사업자를 정하고 함의 상세 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초도함을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배치4 사업은 말이 신규 사업이지 그냥 배치3를 약간 개량해서 그대로 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 사업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도함부터 2척을 동시에 입찰에 붙였고 2척을 건조하는데 7,57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HD 현대와 하나오션 둘 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두 업체 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방사청이 제시한 입찰 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방사청이 제시한 입찰 가격은 너무 낮습니다. 우선 울산급 배치4와 실질적으로 똑같은 함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급 배치3 같은 경우를 보면 상세 설계를 하고 1번 함을 수주했던 HD 현대가 수주한 가격은 4,04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 6번 함을 수주했던 하나오션은 2척을 7,917억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4 2척을 7,575억에 입찰 공고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게 최고 가격이고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낙찰 가격은 이보다 더 낮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배치4가 배치3와 거의 같은 함이라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더 개량된 함선이고 그리고 그동안 물가 상승분도 있는데 배치3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건조하라고 하니 현대와 하나오션 두 회사 다 입찰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방사청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책정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울산급 배치3 2번 함과 3번 4번 함의 수주 가격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혹시 여러분 울산급 배치3 2번 함과 3번 4번 함을 누가 수주했는지 아시나요? 그건 다름 아닌 SK오션 플랜트라는 회사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회사는 울산급 배치3를 갑자기 수주했다고 해서 처음 들어본 회사이지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울산급 배치3 2번, 3번, 4번 함을 수주한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회사는 기존의 해군함선은 건조해 본 적이 없고 해경함선은 건조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갑자기 울산급 배치3를 수주해버려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울산급 배치3를 수주했느냐? 당연히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낙찰받은 것입니다. 이번 함을 수주하는데 3,353억에 수주를 했고 3번 함과 4번 함은 척당 3,526억에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대나 하나오션보다 500억에서 700억을 낮게 불러서 수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SK오션 플랜트 덕에 울산급 배치3의 평균 건조 가격은 대략 척당 3,727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울산급 배치3와 거의 똑같은 함선인 울산급 배치4의 척당 가격을 평균 3,700억쯤으로 생각해서 두 척을 건조하는데 7,575억을 책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건 하나오션이나 HD 현대 입장에서는 울산급 배치3보다 낮은 가격으로 건조해달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두 회사 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버렸습니다. 현재 현대와 하나오션은 울산급 배치4의 건조 가격을 척당 못해도 1천억은 더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가 수주를 한 SK오션 플랜트는 지금 울산급 배치3를 잘 건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아직 건조 초기인데도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K오션 플랜트가 울산급 배치3 2번 함을 착공한 게 작년인 2023년 7월경입니다. 그리고 진수가 올해인 2024년 11월경입니다.
그런데 아직 진수하기도 전에 벌써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관계자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진수 일정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함선을 건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울산급 배치포의 상세 설계는 HD현대가 했고 SK오션플랜트는 현대의 설계도를 받아서 건조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지금 SK오션플랜트는 이 설계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HD현대에 자문을 여러 번 구한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자문을 받고도 여전히 설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아마 어쩔 수 없이 현대나 하나오션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해도 제 날짜에 진수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고 하나나 현대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건조 자체를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비용과 함께 함선 건조 지연으로 인한 지연 배상까지 해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SK오션플랜트는 이 사업으로 막대한 적자를 볼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건조에 들어가지 않은 3번함과 4번함의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SK오션플랜트는 울산급 배치포 사업에 입찰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회사가 무슨 배짱으로 울산급 배치3를 건조하겠다고 나선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이 회사 연간 선박 건조량이 29만 톤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참고로 현대가 연간 1000만 톤이 넘게 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회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군함 건조는 HD현대와 하나오션을 빼고 세 번째 회사는 독도함을 건조했던 한진중공업, 지금은 STX 조선해양이었다가 또 최근에는 K조선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더군요. 아무튼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건조한 군함은 윤영하급과 PKRM 고속정, 그리고 천왕봉급 상륙함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도 전문적인 대형 전투함을 건조할 역량은 없고 다만 상륙함 같은 지원함이나 고속정만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아닌 우리나라의 제3의 전투함 건조회사를 굳이 찾자면 바로 이 이름이 자주 바뀐 회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감히 대형 전투함 건조에는 도전하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전투함 건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SK오션플랜트는 울산급 배치3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회사가 너무 낮은 가격으로 울산급 배치3를 낙찰받는 바람에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포의 입찰 가격을 너무 낮추어 버렸고 그 덕에 하나오션과 현대는 울산급 배치포의 입찰에 참여를 거부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은 8월에 재입찰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결론은 8월에도 같은 가격으로 재입찰 공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오션이나 현대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은 그럼 입찰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그럼 방추위에 재의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바로 재의결이 있을 수는 없고 아무래도 올해는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엉뚱한 일로 울산급 배치포의 건조가 늦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KDDX와 잠수함 사업을 둘러싸고 현대와 하나오션이 너무 심하게 싸워서 어떤 분들은 현대나 하나를 퇴출하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현대와 하나오션 말고는 다른 회사가 군함을 건조하는 건 이번 SK오션플랜트처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이 회사 덕에 우리 울산급 배치3와 배치4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의 질롱에 건설하고 있던 K9 자주포 제조 공장이 완공되었다고 이번 달인 8월 23일에 밝혔습니다. 이번 질롱 공장은 우리나라 방산업체 최초의 해외 무기 제조 공장입니다. 물론 인도에 K9 제조 공장이 있긴 하지만 그 공장은 우리 방산업체의 공장이 아닌 인도 현지 기업의 공장으로 인도 정부의 수주로 K9을 만들던 공장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에 호주의 질롱에 건설한 공장은 바로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접 건설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해외에 건설한 최초의 무기 제조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앞으로 우선 K9의 호주판인 AS9 30대와 AS10 15대를 만들어서 2027년까지 호주에 납품할 거라고 하고요. 2026년부터는 레드백 장갑차를 129대를 만들어서 호주에 납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질롱의 공장은 레드백 129대를 만들고 문을 닫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주 같은 선진국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질롱의 공장이 레드백 129대를 납품하고서 문을 닫아서 공장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게 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어떤 식으로든 이 공장을 계속 돌리게 할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의 추가 주문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호주가 도입하기로 한 레드백은 현재는 호주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129대에 불과하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호주는 진롱 공장의 유지를 위해서 129대 생산 후에도 레드백을 추가 주문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방 국가들의 한화에 무기를 수출할 때 호주가 진롱 공장에서 무기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엄청나게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호주의 진롱 공장은 단순하게 하나의 공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호주와 우리 한화가 한 배를 탄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고 호주 진롱 공장의 성공은 루마니아 등 우리나라 무기를 현지 공장을 건설해서 제조해 줄 것을 원하는 국가에게 상당한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병대를 위해서 스웨덴의 1290이라는 고속상륙정과 비슷한 함선을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드디어 이 고속상륙정의 건조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우선 이번 고속상륙정의 건조는 강남이라는 회사에서 이루어지며 올해 5월경에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7월에 강남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후에 12월에는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한 후에 본격 초도함 건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도함은 2026년에 건조를 완료하고 2027년에 해병대에 인도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초도함 건조 가격은 130억이라고 하고요. 우선 이 사업이 처음 나왔을 때는 70노트까지 수상주행한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건조되는 함선은 최대 45노트로 스웨덴의 1290이 40노트이기 때문에 1290보다는 빠르긴 하지만 처음에 이야기 나온 70노트에는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속도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빠른 건 사실입니다. 이 함선은 4명의 승무원과 20명의 해병대를 태울 수 있다고 하고요. 무장으로는 12.7mm 기관총과 7.62mm 기관총이 통합된 RCWS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70노트의 속도가 나오는 고속보트를 만든다고 해서 한참 떠들썩했던 장비가 비록 속도는 45노트로 좀 현실화하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로 만들어진다고 하니 기대가 크고요. 우리나라의 해병이 사단과 유교단이 이걸로 북한의 서해안에 기습상륙을 할 수도 있고 만일 북한이 서북 도서에 기습상륙을 하면 해병이 사단의 병력을 긴급하게 지원 보낼 수 있는 등 그 활용도가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사업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은 3가지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울산급 배치포 사업은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해군의 함선 건조 사업이 별로 순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저번에는 신형 잠수함 군함의 납품이 늦어진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 요즘 한참 현대와 하나오션이 KDDX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에 울산급 배치3와 배치4 사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 마음이 정말 좋지 않네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번 일은 이미 방산 관계자들은 오래전부터 예측했던 일이고 그래서 방사청이 입찰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방사청은 SK오션 플랜트 때문에 너무 심하게 낮아진 가격을 그대로 고수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사청은 지금의 가격을 고집할 것이 아닌 빨리 입찰 가격을 정상화해서 울산급 배치4에 입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몇 번을 입찰해도 그 가격에 한화나 현대가 함선을 건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회사들이 울산급 배치4를 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고 방사청의 가격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은 하루라도 빨리 입찰 가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한화와 현대가 잘못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방사청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